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지오 레퍼런싱 시작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오 레퍼런싱 세팅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설명하면 좌표계는 EPSG 32652로 바꿨고 이제 지오 레퍼런싱을 시작할 때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세팅 버튼이 있죠. QGIS 메인 창과 지오 레퍼런서 창을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맥OS에서는 커맨드 키와 숫자 1 옆에 있는 물결무늬 키를 누르면 두 개의 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Alt 탭 키를 누르면 됩니다. 같은 애플리케이션 내에 다른 두 개의 창을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지오 레퍼런서 창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 EPSG 32652로 바꿨으면 지오 레퍼런싱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지오 레퍼런스 창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세팅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젝션 타입, 프로젝티브, 리샘플링 메소드, 랑코스, 타겟 SRS, 프로젝트 CRS, EPSG 32652 선택, 아웃풋 라스터, 저장될 GIS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컴프레션, LGW 혹은 다른 옵션, Save GCP 포인트와 로드인 QGIS when done을 체크합니다. 변환 유형은 기준점을 바탕으로 원본 이미지를 어떻게 늘리거나 구부려서 지도에 맞출지를 결정하는 수학적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의 정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선형은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 이동만 시키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이미지 자체의 왜곡은 보정하지 못하며 이미 정확한 축적과 형태로 제작된 지도에 좌표만 부여할 때 사용합니다. 1차 다항식은 선형 변환에 기울기를 추가한 방식으로 평행선은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이미지를 변환합니다. 지도 왜곡이 적고 품질이 좋을 때 효과적입니다. 2차, 3차 다항식은 더 복잡한 곡선과 물결 형태의 왜곡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처럼 왜곡이 심한 이미지에 유용하지만 필요한 기준점 수가 많아지고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이미지를 부자연스럽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투영은 이미지를 특정 각도에서 바라본 것처럼 변환하여 원근 왜곡을 보정할 때 효과적입니다. 스캔된 지도처럼 전체적으로 약간의 비틀림이 있는 이미지에 적용하기 좋은 범용적인 선택지입니다. 방막 스플라인은 가장 유연한 방식으로 기준점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고무판을 늘리듯 이미지의 국소적인 영역을 크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많고 정확할 때 매우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기준점 사이의 영역이 예상치 못하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구겨진 종이를 다리미로 펴는 것과 같습니다. 선형은 종이를 돌려놓고 크기만 맞추는 것이고, 다항식은 모서리와 변을 당겨 펴는 것, 박막 스플라인은 여러 지점을 핀으로 고정해 완벽하게 펴는 것과 비슷합니다. 변환 후 새롭게 만들어진 좌표 격자에 원본 이미지의 픽셀 값을 어떻게 채워 넣을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변환된 이미지의 시각적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접 이웃은 가장 빠르고 단순한 방식입니다. 새 픽셀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원본 픽셀의 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장점은 원본 데이터의 값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도처럼 각 숫자 값이 특정 분류를 의미하는 범주형 데이터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단점은 결과물이 계단처럼 각져 보이는 픽셀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쌍선형은 새 픽셀 주변에 있는 원본 픽셀 4개의 값을 거리 가중 평균하여 부드러운 중간 값을 만듭니다. 장점은 최근접 이웃보다 결과물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 연속적인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단점은 평균을 내는 과정에서 원본에는 없던 새로운 값이 생성되므로 범주형 데이터에는 부적합합니다. 3차 회선과 란초스는 각각 주변의 원본 픽셀 16개, 256개 등 더 넓은 영역을 참조하여 더 정교한 계산을 합니다. 장점은 쌍선형보다 선명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고품질 결과물을 만듭니다. 시각적 표현이 중요한 경우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단점은 계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압축은 지오레퍼런싱이 완료된 결과물을 디스크에 저장할 때 파일 크기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GW 디플레이트는 대표적인 무손실 압축 방식입니다. 원본 데이터의 손실 없이 파일 크기를 줄입니다. 압축을 풀어도 원본과 100% 동일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분석의 정확도가 중요한 모든 GIS 데이터에 권장되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디플레이트가 일반적으로 LGW보다 압축 효율이 더 좋습니다. JPEG은 대표적인 손실 압축 방식입니다. 이미지의 품질을 약간 손상시키는 대신 파일 크기를 매우 크게 줄입니다. 주의할 점은 분석용 데이터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좌표 정확도나 픽셀 값의 정밀도가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배경 이미지로만 사용할 경우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없음은 압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파일 크기는 가장 크지만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QGIS의 저장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이해하고 실행해야 작업물을 잃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는 현재 작업 공간 그 자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불러온 레이어, 설정한 스타일, 라벨, 좌표계 등 모든 작업 환경이 파일 하나에 기록됩니다. QGIS 메인 창 상단에 디스켓 모양 프로젝트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메뉴에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나의 GIS 작업과 같이 식별하기 쉬운 이름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리드 생성 등으로 만들어진 레이어는 이름 옆에 칩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되며 이는 아직 파일로 저장되지 않은 임시 레이어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QGIS가 꺼지면 프로젝트를 저장했더라도 이 레이어는 사라집니다. 저장하려는 임시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보내기,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 저장 경로를 지정하여 영구적인 파일로 저장합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QGIS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었다면 다시 실행한 후 시작 화면의 최근 프로젝트 목록에서 마지막에 저장한 프로젝트 파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든 레이어와 설정이 종료 직전 저장된 상태 그대로 복원됩니다. 이처럼 열심히 설정한 라벨과 스타일을 한순간에 읽지 않으려면 중요한 작업 단계가 끝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프로젝트 저장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데이터 손실 경험은 저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오 레퍼런싱 세팅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준점 설정 및 실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